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9월 26일 날 그 7급 국가직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지면 뭐 공부한 분들이 풀기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형법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뭐 지저분하게 판례만 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1번 적용 범위, 그렇죠? 1번 같으면 외국에서 무죄 판결 받고 미결금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돼야 된다면 틀렸죠. 2번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선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집행을 면제할 땐 예외로 한다. 이거 틀렸죠. 이것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소적. 그럼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 우리나라 법 적용합니다. 이게 속지주의.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외국이잖아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저지른 거 처벌합니다. 속인주의.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배에서 저지른 거 처벌합니다. 기국주의. 그러면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죠? 이제 남은 게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배 됐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익을 침범하면 처벌합니다. 그럼 5조가 있고 6조가 있죠. 내외 국통 유문인. 여기서 말하는 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거죠. 외국에서 공문서의 죄를 범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면 5조, 6조인데 5조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처벌되고, 6조는 어떻게 해요? 그 이외의 범죄예요. 그 이외의 범죄는 우리나라 법익을 직접 침범해야 돼요. 직접 침범.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건 6조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공문서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해서 포괄일지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제 강제 추행을 했고 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강제 추행했어요. 그다음에 6월부터 만약에 법이 개정돼서 이때 상습 강제 추행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괄 일지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앞으로 강제 추행하면 다 상습 강제 추행죄는 있겠다. 이렇게 이때까지는 없었고. 그러면 법이라는 건 어떻게 원칙적으로 소급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포함해서 상습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형벌에 관한 법률 대항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이거 위헌이라 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해 줘야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한다면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문제가 뭐 평범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형사 책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 그러면 법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 그렇죠? 이걸 양벌 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죠. X. 맞죠, 맞죠. 맞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게 아니죠. 원래 종업원이 처벌되고, 자,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고 법인은 왜 처벌되는 거예요? 얘 선임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 없다. 맞어요.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양벌 규정이에요. 친고죄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됩니다.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위자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이게 친고죄예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서 처벌돼.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는데 무슨 죄냐? 친고죄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양벌 규정일 때 친고죄가 나 그럼 고소불가분이 적용된다. 그래서 얘 고소하면 얘도 고소가 있는 거로 봐서 같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 직원의 위반 행위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자, 이게 법인에게 자수 강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표자가 자수해야 됩니다. 원래 법인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그래서 그 직원이 자수했더라도 자수 감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X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예비죄.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갑이 절도 범행이 발각된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중강도가 되는 겁니다. 중강도. 그렇죠? 근데 중강도가 예비한 거예요. 강도 예비죄 안 됩니다. 중강도 예비는 강도 예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2번.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강도 예비죄의 방조범. 자, 여러분 방조범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죄에는 방조가 나오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강도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거 뭐 누구나 아는 거죠. 틀렸어요. 그렇죠?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갑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고 사형령총을 구입한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예비의 중지미수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법조문에 뭐라 그랬어요?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는 아직 실행에 착수 안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OX, X. 그 다음에 4번.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을병 등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했으면 이 정도면 예비죄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거 찾은 거니까 4번 됐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자, 공모관계 이탈 보는 겁니다. 이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에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이 공모를 했는데 같이 짰어요. 근데 만약에 갑, 을이 같이 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탈하려면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해야 돼요. 실행에 착수 이전에.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는 자, 자기만 그만둔다 해도 자, 갑이 그만둔다고 쳐보세요. 근데 을에 의해서 범죄가 완성되면 이건 중지미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책임져야 돼요. 그거죠. 그리고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해야 되고 실행행위 도중에 이탈해도 다 책임져야 돼요. 단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범죄를 공모를 주도적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이 실행행위까지 막아야 돼요. 이 주도적인 역할을 저지해야만 이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번은 뭐예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거죠, 지금. 주도적으로 이탈했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칠 때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행위에 대한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이탈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단순 공모자인데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다른 공모자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하면. 그 다음에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어요.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시킨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았겠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계속 성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갑, 을병이 청소년을 데려다가 가출 청소년 데려다 성매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포주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익을 분배한 거예요. 근데 얘가 구속됐어요. 다른 사건으로. 근데도 얘가 계속 이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 틀렸어요. 이탈한 게 아니에요. 공동정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식 시세 조종의 목적으로 허위 매수 주문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행위로 공범에서 이탈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하네. 포괄일제. 자, 제가 아까 보세요. 실행행위 도중에 이탈했더라도 이게 다른 공범들에서 완성되면 어떻게? 포괄일제에 대해서는 얘가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맞네요. 그래서 결국 틀린 거는 몇 번이 되나요?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이렇게 됐고. 이거 뭐 늘 푸는 건데 케이스 잘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5번 사실의 착오.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은 어디서 틀립니까? 자, 이게 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 착오에만 고의 기술을 인정해요. 그것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그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 착오뿐만 아니라 방법의 착오도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둘 다 고의 못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구 그랬더니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방법의 착오에서만 틀린 거예요. 방구 이렇게 어렸어요.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 그럼 이게 방구인지만 알면 되죠? 값은 A를 B로 오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오인. 이거 객체의 착오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차이가 그죠? 그럼 이건 구체적 사실의 착오든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고의 기수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 갑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갔어요. 방법의 착오죠. 근데 옆에 있던 B가 맞았습니다. 이거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요. 방구죠.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은 못 끌고 가요. 고의를 전형을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하고 B에 대한 과실치사로 가는 거고 법정적 부합설을 가면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가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은 A의 도자기를 깨뜨려서 총을 쐈어요. 손괴로 쏜 거죠. 손괴의 고의로. 근데 총알이 빗나가서 거울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건 방법의 착오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요. 그럼 결론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갑은 A를 상의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방법의 착오예요. 개가 맞았어요. 이거 추상적 사실의 착오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둘 다 고의를 끌고 못 가니까 똑같아요. 결론이. 그래서 결국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만을 고르면 여기에 방구 찾는 거예요. 방구.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늘 푸는 문제죠. 이 정도는. 그렇죠? 6번 갑니다. 6번. 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생각하시면 되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입니다. 글씨 알아보겠어요? 제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번 잘 써보려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열심히 강의했더니 힘드네요. 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예요. 그럼 얘는 자기보다 형이 중한 죄가 있으면 상상 경험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형이 낮은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써 있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의 구성 요건이 있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관계로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합니까? 중한죄도 인정합니까? 중한죄도 인정해서 상상 경합으로 가요. 이거 틀렸네. 답이 1번이네. 그렇죠? 자, 1번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치고
안면부 자상 상해에 입혔어요. 그러면 자,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했으니까 특수강간입니다. 특수강간. 그다음에 치상죄, 기수야 미수야? 여러분, 강간 치상죄는 여기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 강간을 성공했느냐 갖고 아니라 상처 입었느냐 갖고 따지니까 강간은 성공 못했더라도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으니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강간 치상죄 기수 맞죠? 3번. 이거 뭐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해서 이거 또라이라 그랬죠?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 그렇죠?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가 추월선이고 주행선인데 그렇죠? 1차선. 근데 일로 끼어들어 갖고 여기다 브레이크 팍 잡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아서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교통방해 치사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4번.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유일한 원인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인과관계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있더라도 끼어들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상당히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 좋다? 아까 1번. 맞죠? 아까 1번이었죠? 1번 보시면 됩니다. 7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는데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구성 요건이 손괴죄입니다. 근데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갑이 창문이 깨트린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결국 그 위법성 긴급 피난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구해줄 의사가 없었어요. 구해줄 의사가 없는데 도와줄 의사가 없는데 그 도와주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당한 상황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상황. 이게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는데 정당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연피난이죠. 우연피난.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봅시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어떻게 해요? 결과반가치만 따지는 견해가 있어요. 결과반가치. 이게 결과반가치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필요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결과반 가치를 없애주는 건 뭐예요? 정당방위 상황이잖아요. 요거 정당화 상황이에요. 결과반 가치를 없애주는 거. 그럼 정당화 상황이 있죠? 있으니까 결과반 가치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됩니다. 무죄. 불가벌.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풀어볼게요. 2번. 2번은 뭐예요? 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두 개가 다 있어야 불법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원론. 그럼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게 정당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고위범의 위법성 조각사에는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은 어떻게?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모두 상쇄되어야 된다는 걸 근거로 한다. 이거죠, 이거.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 자,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죠. 자, 지금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았어요. 왜냐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으니까 요거 행위반가치 그대로 있고 정당방위 상황이 그 긴급피난 상황이 있으니까 결과반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불능미수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뭐예요? 손괴죄 미수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벌이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4번은 뭐예요? 구성요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구성요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속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반 가치를 인정해서 손괴죄 기술을 인정하자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학설이 나오죠. 결과가 나온 이상 결과반 가치가 인정되므로 갑에게 재물 손괴죄 기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결과만 갖고 따지니까 정당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동일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없는 정당한 상황이 없어도 결과 나와서 무조건 책임지고 정당한 상황이 있어도 결과반 가치 나와서 무조건 기술 인정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비판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아요? 3번.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이제 추정적 승낙이죠. 추정적 승낙. 원래 추정적 승낙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잘 냈네요. 그렇죠? 자, 승낙은 언제 있어야 돼? 행위시죠. 형법은 다 행위시예요.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문서 명의인이 이미 죽었어요. 그가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조죠. 위조. 사망했는데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서 사망한 자의 명의에 승낙이 추정된다. 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승낙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맞죠? 이 사문서 위조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급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더라도 그렇죠? 자, 지금 점유자가 갖던 걸 뺏어갖고 결국 소유자한테 갖다 줬지만 이것은 불법 형사가 인정됩니다. X죠. 다 끝났나? 하나 더 있나요? 아, 예. 사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명의자 이해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명의자 이해자가 누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명의자의 명식이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아유 알았으면 뭐 승낙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승낙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역, 니은 앞에는 기역,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은 틀렸고 리을 틀렸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9번 오상방이에요. 아까 우연방위의 뒤집힌 형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우연방위는 뭐예요? 우연방위는 우연히 방위가 된 거잖아. 그러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방위고 반대로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상방위예요. 오상방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이건 사실의 착오로 볼 거냐? 법률의 착오로 볼 거냐? 견해들이 있어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엄격 고의설. 엄격 고의설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의를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의를 배울 땐 인식과 의지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인식하고 의지. 우리 이렇게 배우는데 옛날에는 인식 플러스 의지 플러스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고의가 성립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엄격 고의설이에요. 엄격 고의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식이 없으면 고의 탈락. 의지 없으면 고의 탈락.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 탈락해서 과실범으로 가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엄격 고의설은 위법성이 현실적 인식이 없어. 오상방위에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맞죠? 자, 2번 엄격 책임설이에요. 자, 엄격 책임설은 자, 오상방위를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사실의 착오로 보면 뭐예요? 고의 탈락이에요. 그래서 과실 문제로 가면 됩니다. 과실범으로. 법률의 착오로 보면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이에요. 근데 엄격 책임서는 이거로 봅니다. 그래서 2번 엄격 책임서는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해석하나 즉 법률의 착오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무슨 뜻이냐면 오상방위는 뭐예요? 오상방위는
옆집 아저씨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때리는 걸 오인하고 정당방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실을 잘못 본 겁니다. 사실을 잘못 봐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예요. 즉 사실을 잘못 봐서 법률의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법률의 착오로 보면 이런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옵니다. 5. 3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은 3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의 착오로 봐요. 그러니까 고의가 탈락되죠. 근데 이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 화면 나올 수 있나요? 자,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속요건 배우잖아요. 구속요건 배웁니다. 그 다음 위법성 배우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걸 불법 구속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요건을 적극적 구속요건, 이걸 소극적 구속요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모기를 죽였어요. 모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적극적 구속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 안 돼요.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이면 여긴 들어가는데 소극적 구속요건에 들어가서 결국 불법이 없어요. 그럼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나 모기 죽인 거, 그 다음에 구속요건에 들어가는데 정당방위가 되는 거나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냐면 이런 비판을 받죠. 구속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5죠. 5.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그렇죠? 엄격 책임설만 법률의 착오로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사실의 착오로 보긴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으면 여기 구속요건 고의가 있고 책임 고의가 있으면 여기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책임 고의가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요건 위법성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해의 경우 책임 고의가 조각되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책임 고의가 조각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속요건 위법성까지 있는 거죠. 그럼 제한정석 형식은 뭐예요?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구속요건 위법성이 있으니까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불가능하다면 틀렸어요. 여기 난이도가 제일 높죠.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죠. 어떻게 보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유추적 용설은 공범이 불가능해요. 그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뭐야?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냐 이렇게 놓아야 돼.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럼 유죄가 되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얘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뭐야? 야, 너 임마 영업하지 마. 너 게임물 관한 법률 위반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 집행을 잠시 정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법원이 이걸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다 해서 이게 적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죄 맞습니다. 자, 자신의 강도 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이게 중요하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으면 얘는 다시는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전혀 딴 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위증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이놈은 위증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처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유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없다 그럼 틀렸죠. 자, 3번. 아니 사용자가 퇴직금 안 주면 처벌해요. 근로기준법. 근데 얘가 줄 돈이 없어요. 도저히. 그럼 이거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다. 맞죠? 리얼 보세요. 이거 뭐 밀거나 마나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데 부하 직원이 가담했어요. 그러면 부하 직원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그럼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X. 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예요? 기역, 디귿, 미음. 그럼 답이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2번이 답이죠. 2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죄수. 자, 자동차를 절도했어요. 그럼 절도죄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서 다른 데 쓴다. 그럼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틀렸죠. 자,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거니까 폭행이 없어요. 구성요건이. 그럼 따로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폭행한 경우 폭행죄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 경화. 맞네요.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자, 무면허 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됩니다. 여러 날 운전했으니까 포괄일죄가 아니라 따로따로 성립해. 틀렸죠? 자, 4번. 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하면 횡령죄가 됐죠. 그리고 또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렸으면 이건 범죄가 늘어난 거예요. 매도한 행위니까 이건 불가별적 사용이 아니라 별개의 횡령죄가 됩니다. X.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렇게. (12번) 자, 여러분 우리가 협박죄는 뭐예요?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해악을 고지했으면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미수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A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화나죠. 그래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경찰관에게 욕했어요.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그러면 자, A에게 협박하면서 만약에 갑이 A한테 협박했다. C를 죽이겠다고. 그럼 얘하고 얘가 죽으면 얘가 놀랄 정도 돼야 돼요. 그럼 경찰관이 정당 당사를 폭파시킨다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박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박은 뭐예요?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근데 해악을 어느 정도 고지해야 되냐면 그래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의 행위자가 이익 등 제공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의 실행을 방해할 정도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이건 협박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협박을 요구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맞네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 대금을 횡령했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돈을 갈취했어요. 그러면 자,
자인서를 받아내고 나중에 이걸 근거로 돈을 갈취하면 이거는 강요죄가 되고 이거는 공갈죄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자인서를 썼으면 이거 묶어서 공갈죄 일죄가 돼요. 여기 써 있죠. 주된 범위가 범죄 의사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이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오, 맞죠?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 좋다? 1번. 자, 넘어갑니다. 13번. 자, 우리가 방화죄는 뭐야? 불을 놓을 때예요. 불을 놓으니까 발화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기름 발라 있는 데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주택 자체에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근데 현주건설 방화죄는 뭐야? 독립연수설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타오를 때 타오르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사체에 불을 붙여갖고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어요. 그럼 본체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진화했더라도 현주건설 방화죄 기수가 됩니다. 미수에 그친다 그러면 틀렸어요. 3번 현주건설 방화죄 사체 또 나왔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위예요. 현주건설 방화치사죄는 자기보다 중한 형은 상상 경합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도에서 불을 내서 죽였다. 그럼 강도 살인죄고 현주건설 방화치사죄 뭐 상상 경합이에요. 실경이 아니라. 자, 주택에 불을 놨어요. 그럼 현주건설 방화죄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럼 살인죄입니다. 행위가 몇 번이야? 2번. 상상 경합이다. 그러면 틀렸죠. 경합범이에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4번. 공범과 신분이에요. 그렇죠?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문제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이론 문제랑 다 알아야 풀기 좋게 문제를 낸 거죠. 이게 좋아요. 단순 판례만 암기시키면 이게 안 늘어요, 실력이. 자, 우리 공범합니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자는 신분관계가 없어도 전 3조를 적용해요. 전 3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형의 경중이 있는 때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본문이죠. 본문은 연대를 강조해요. 연대성, 같이 묶는 거예요. 단서는 개별성을 강조해요. 뭐 수업 시간에 엄청 하니까. 그럼 본문에 적용을 받으면 연대, 같이 묶이는 거고, 단서는 개별성이에요. 그럼 판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정신분범이든 부진정신분범이든 다 본문의 적용을 받아요. 단 과형만. 과부지, 과부. 부진정신분범의 처벌만 개별적으로 해요. 이거만 외우면 됩니다. 과부만 제가 외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의 목적 위증죄예요. 모의 목적은 가중적 신분입니다. 부진정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처벌할 때 연대에서 처벌해? 개별적으로 처벌해? 개별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 모의 목적 위증죄가 됩니다. 근데 단순 위증죄가 된다. 틀렸죠. 개별적이니까. 그 다음에 의사갑이 의료인 아닌 을과 무면허 의료인에 공동으로 가담했어요. 그렇죠? 그럼 무면허 의료인이 자, 을이 무면허 의료인이 한 거예요. 그럼 구속요건이 있죠. 위법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이 가담했으면 공범 종속승사. 그렇죠? 얘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틀렸죠. 3번. 자, 업무상 배임죄예요. 업무상 배임죄는 이겁니다. 이거. 부진정 신분. 그러면 자, 성립은 본문, 처벌은 개별이에요. 그럼 보세요. 신분관계 없는 갑이 신분관계에 있는 을과 있어요. 그럼 얘도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얘는 업무상 배임죄. 그럼 신분관계 없는 갑도 어떻게 해요? 본문에 적용을 받으니까 죄는 업무상 배임죄가 돼야 돼요.
업무상 배임죄. 단 처벌은 뭐로 해? 단순 배임죄형으로. 그러니까 저 앞에가 틀렸죠.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 갑이 변호사 아닌 을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갑을 을의 변호사법 위반죄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필요적 공범인데 법이 한 명을 처벌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처벌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 또 공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맞네요. 그 답은 몇 번이야? 4번. 이건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죠? 15번.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수준이 있으면서 단순 판례를 좀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좀 괜찮더라고요. 자, 공무원이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1죄만 됩니다. 상상경합 틀렸죠. 자, 사문서를 위조했어요. 그럼 남의 문서를 위조했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줬어요. 행위가 한 번, 두 번이죠. 상경이다. 틀렸어요.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 문제 알려줬어요.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죠. 돈을 받고 했으니까 수뢰의 부정사실죄. 그러면 뇌물을 받고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게 수뢰의 부정사실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이게 된 거니까 상상경합 맞네요. 3번이 맞네. 디귿 맞고. 자, 4번. 증거인멸죄하고 직무유기죄. 자, 자기범위 성립하면 부작위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 배임행위가 사기행위에 수반하여 한 개 행위에서 사기죄, 배임죄 두 개의 구성 요건이 나면 판례가 두 개의 상상경합을 인정합니다. 그럼 맞죠? 그러면 옳은 것은 어떻게 돼요? 디귿하고 미음, 디귿하고 미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1번. 16번 컴사. 컴퓨터 정보 처리자의 인치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 이익을 취득하는 게 컴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렸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 입력해서 정보 처리에 함으로써 재산의 이익을 취득해야 돼요. 컴퓨터 조작 자체에서 이득이 나야 되지 중간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가 직접적으로 재산 결과를 초래해야 되고 사람의 처분행위 게재됨이 없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요거예요. 맞는 얘기죠. 컴사. 그 다음에 이제 3번.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정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시켰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출 못했어요. 그러면 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면 기수입니다. 여기. 입금됐으면 기수예요. 그러니까 미수 틀렸죠. 그 다음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면서 현금 인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현금이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컴사 안 돼요. 컴사는 이득죄니까. 결국 답은 몇 번? 맞는 거 찾는 거죠? 맞는 거 몇 번이었지? 2번. 2번입니다. 이게 지워지니까 이게 표시가 이렇게 돼서. 자, 17번. 문제지가 이렇게 나뉘니까 좀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작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임의로 처벌하면 횡령죄 안 됩니다, 여러분. 작물 보관죄만 돼요. 상상경합이 된다. 틀렸죠.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건 컴사예요. 컴사. 그러면 이건 이득죄니까 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돈을 인출하는 건 절도죄가 안 돼요. 그럼 이건 작물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컴사니까 이득제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찾는 건 절도나 사기가 안 되니까 재산죄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작물은 원래 그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뀌면 대체작물은 작물이 아닌데 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액수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했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했으면 작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죠? 디귿은 맞네요. 리을. 자, 본범 이해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도행위함에 있어서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운전했어요. 그러면 강도 예비했자고 작물 운반죄 맞습니다. 따로 성립해요. 자, 작물죄하고 본범. 자, 여러분 그 피해자가 있고 이거 훔쳐온 놈이 절도범이 있어요. 이걸 사들인 놈이 작물이 있습니다. 작물죄는 친족상들에 적용할 때 피해자고는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근치는 형면제, 원치는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본범이죠. 본범. 본범하고는 일항의 신분, 즉 근친일 때만 필요적 감면이에요. 필요적 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꼭 확인해야 돼. 작물죄를 범한 자하고 누구하고 지금 신분을 묻는가? 본범. 이거예요, 이거. 피해자가 아니라. 그러면 고소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이건. 필요적 감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 그렇죠? 이거 보시고 18번. 이제 거의 다 왔네요. 힘내시고. 자, 위증죄는 주관설이에요. 주관설.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증인이 착오에 빠져서 기억에 반하는 인식 없이, 그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맞죠? 2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해야 돼요. 자신을 무고하는 건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 공동적으로 처벌할 수 없죠. 답은 2번이네. 3번. 그렇죠?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증언 거부했는데 사실상 장애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때는 이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 좋아요? 2번. 이 정도. 자, 19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은 A가 술에 만취하여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오인하고 누워있는 A를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간음 당시 한거를 불능하게 하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 1번 봅니다. 중간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의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다는 구성요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임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피해를 말한다. 맞죠?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고, 갑이 의도한 중간간죄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한거불능에 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하지만 위험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불능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틀렸고, 위험성은 있으니까 불능미수 인정했죠. 3번. 실행에 착수할 당시 A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인식하고 했으므로 착오와 상관없이 중간간의 기수가 된다. 아니죠. 불능미수가 된다 그랬었죠. 틀렸고. 자, 중간간죄 행위 대상은 뭐야?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 틀렸죠. 왜냐하면 자, 불능미수가 되려면 뭐예요?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중간간 어떤 사람만 돼?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상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대상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간의 대상은 뭐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착오는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 항거불능 심신상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만 대상인데 얘는 아니라고 봤으니까 그렇죠? 대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기억하고 미흡이 맞네요. 1번 20번 라스트입니다. 미수 찾는 거예요. 자, 절도죄의 기수는요. 절도죄는 물색할 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 물건을 취득했을 때 기수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죠. 자, 야간 주거 침입절도입니다. 야간에 아무도 없는 내실에 침입해서 정기적금 통장을 꺼내 들고 나왔어요. 그걸 돌려줬어요. 이건 기수입니다. 기수. 끝났죠. 그렇죠?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머니에 들고 나왔으니까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어요. 야간에. 야간 주거 침입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죄는 주거 침입시가 실행에 착수해요. 주거 침입했다가 발각됐어요. 그러면 이건 미수죠. 미수.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간에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이야. 손괴 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에 주거 침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물을 손괴한 뒤로 집 안으로 침입한 데다가 발각됐다. 그러면 이건 손괴 때 실행에 착수니까 미수가 됩니다. 이것도 미수. 자,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봤다. 이건 아직 예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벌 못하죠. 그 다음에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폭행을 하면 이건 중강도입니다. 절도가 체포 면탈하기 있었던데 중강도 기수 미수는 절도 갖고 해요. 근데 양주 못 갖고 나왔죠? 양주 그대로 그러니까 중강도 미수입니다. 이것도 미수예요. 그럼 미수가 3개 나오겠네. 미음, 디귿, 니은. 4번이 답이에요. 4번. 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7급 문제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주 문제가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수준 좀 올리기 위해서 뭐 아까도 봤듯이 착오나 이런 부분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20개를 내는 형편에서는 난이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7급도 한 40문제 풀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과목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요거는 이 정도면 좋은 출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생들도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 꼭 이유를 대보셔야 돼요. 왜 그렇고 이유를 대야만 나중에 와서 문제를 바꾸더라도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